숙제를 다 했습니까? 예, 그렇죠. 웬일이? 어? 웬일이? 난 원래 해왔어. 못할 뿐이지. 몇 점? 다시 이번이야. 몇 점? 다시 이번 30. 정원이가 아로리 정원이야. 얘 왜 안 와? 얘 또 잡아주면 되죠. 어쩐지 좀 온다고 했다. 다음에 들어봐요. 어쩐지 조금 온다 했어. 진짜 미친 거. 진영 실력했다. 자 갑시다. 하나 갑시다. 또 죽겠다. 10-2번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문제 풀고 정리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그대로 나열해주면 뭐가 돼요? 10C1 4의 9제곱 10C2 4의 8제곱 이렇게 흘러가면은 10C 10 4의 0제곱까지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뭐야? 양쪽 끝에는 무조건 어디까지? 양쪽 끝에 무조건 1이 되게.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 그 10시 10C 0 곱하기 4의 10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맞지. 그럼 앞에 쪽에서 한번 그 10C 10 곱하기 4의 10제곱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이 친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일단 뭐라고 했어? 1 플러스 x의 10제곱 그 다음에 똑같이 10C 0 10C 1x 이렇게 쫓아가기.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쫓아가줘야 되고, 이 점점 줄어 들어가지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C여가지고. 맞아, 거꾸로 생각하면 돼. 아 그래요? 아 다 맞는데. 또요? 왜 저래? 연습 문제 이거. 연습 문제 2번입니다. 2번. 줄게요. 자, 일단 카드가 파란색 하나, 빨간색, 노란색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네 장의 카드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네 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문제는 파란색 한 장이 파란색이 한 장이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결국은.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파란색 카드가 선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됐죠? 파란색 카드가 선택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은 오케이. 어차피 네 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는데 파란색 카드 한 장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랑 파란색 카드 한 장이 선택이 되는 경우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부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인데 어쨌건 같은 색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져 지금? 빨간색 카드를 몇 장을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카드의 선택 횟수를 X라고 잡고, 노란색을 Y라고 잡고, 초록색을 Z라고 잡은 다음에 이거를 합한 게 몇이기만 하면 돼? 4가 돼주면 돼. 그럼 이제 뭐를 진단을 또 해줘야 돼, 이번에는? 얘네들을 선택을 안 해도 되는지. 실제 선택 안 해도 되는 거 맞고, 중복 허락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3H 4로 나와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원형은 중복조합의 느낌을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3H4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 사실은 원래는.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옮겨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번엔 파란색 카드를 한 장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남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합이 몇이면 돼? 이번엔 3이면 되겠고, 그럼 3H3이 되겠지. 됐어요?
또요? 선생님 막풀도 질문 어때요? 마플. 일단 오늘 거 갔다 봅시다. 오늘도 지금 테스트 조금 볼 건데 마플 몇 개나 돼? 2개. 2개. 갔다 봅시다. 몇 번? 372번. 이거 좀 신경 쓸 문제 372번 먼저 갈게요. 자 갑니다. 어려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조금 있어요. 372번이고요. 자 가볼게. 지금 현재 원하는 게 일단은 뭐야? 어쨌건 부분집합의 형태가 딱 이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라며. 그치? 자, 잘 봐. 이거 되게 새로워. 잘 봐봐. 그러면은 어쨌건 부분집합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지? 부분집합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직접 나눠줘야 돼. 부분집합을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원소의 개수별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 B라고 하는 집합을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부터 10개일 때까지로 나눠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B가 0개냐, 1개냐, 2개냐, 3개냐, 마지막 10개냐에 따라서 A도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겠지 그러면. 그지?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0개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집합이었다는 얘기고. 그지? 그지? 그러면은 집합 A도 어차피 그럼 1로 일단 시작이 되겠지. 포함이 되니까. 다시. 아니 그게 하나밖에 없지. 경우수가 공집합일 때밖에 없으니까. 됐죠? 다시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0가지가 되겠지. 됐지? 그럼 이때에 집합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 왜? 원소가 하나니까 그 원소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공집합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곱해지겠지. 됐죠? 자, 잘 봐. 다음. 그럼 이번에는 10개의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이려면은 집합 B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0C인 거야. 그럼 수정해야지. 뭐를? 얘가 10C1이었던 거네. 그치?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2였던 거고. 그럼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됐어. 그치? 그럼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 B에 대해서의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몇 가지야? 4가지. 왜? 2의 제곱이지. 아니 생각도 좋기는 해. 근데 왜 그런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 2의 n제곱. n이 뭐야? 원소의 개수지.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2개였으니까 그럼 3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집합 B 설정 먼저 해봐. 원소의 개수가 3개면 어떻게 돼? 10C3이 되겠지. 그럼 3개니까 그럼 뭐가 돼? 2의 세제곱 텐데?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 뭐야? 1 플러스 x의 10제곱인데 x가 2인 거지. 그럼 뭐가 돼? 3의 10제곱이 돼. 끝.
됐어요? 이게 최초의 출제자가 확통해서 원하는 바야. 됐죠? 근데 아씨 부분집합 이거 부분집합 이거 세는 거 이거 되게 어렵네. 이 느낌이 들면 너무 좋거든. 자, 이 상태에서 잘 봐. 간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전체 집합의 안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가 부분집합으로 딱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어쨌건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1부터 10까지에 있는 원소들은 공각 몇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하나에 위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는? 3은? 10까지는? 그래서 경우의 수가 3의 10제곱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여준 이 풀이 방법은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 영역 상태로 정리를 해서 그 영역을 들어서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타입인 거고, 지금 아래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 자체의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아예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서 이항 정리의 개수를 이용한 방식이 돼요. 됐어요? 두 가지 형태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부분 집합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높은 확률로 얘네들도 가능해져.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다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원식은 얘야 기대하는 건 일단 이거니까 이거를 좀 유도해 주는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요? 377번. 이거 왜 질문이요? 질문이 뭐야 일단? 아니 질문이 뭔 그게 아야 뭐 핑계? 아니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뭔데? 근데 뭔가 했다는 얘기는 나열은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뭔 얘기 잘 모르겠어? 가볼게 일단. 지금 문제의 보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어차피 내용은 5분의 1 플러스 5분의 4의 전체 거듭 20제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치? 이렇게 이 주어진 녀석을 전개했을 때의 개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아마도. 그때 이 친구를 전개하면 뭐가 돼요? F의 0 더하기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쪼르륵 해서 F의 20까지 더해준 친구가 되겠지. 이걸 직접적으로 더해서 정리를 한다면. 근데 우리는 뭐만 남기고 싶어? 홀수 번째만 남기고 싶어. 그럼 뭐를 전개해야 돼? 그럼 전개한 틀이 어떻게 생겨야 돼? 뿔마뿔마 바뀌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묻냐면은 기본 유형에서 어차피 홀수 번째만 만들어내는 방식이 1이 대입해서 쭉 나온 상태에서 마일이 대입돼서 뿔마뿔마 바뀌는 것밖에 없지 않아? 됐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가볼게.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를 하면 nC형 nC1 x nC x제곱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1을 넣으면 그대로 쭉 나올 테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홀수 번째에 있는 녀석들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저 홀수 번째를 한 번에 만들어내거나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 개짜리를 더해준 거를 가지고 거듭 제곱을 한 거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가운데 홀수 번째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전개를 해줘야 돼? 5분의 1 빼기 5분의 4의 20제곱을 일단 전개를 해보자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보이는 것처럼 F의 0 마이너스 F의 1 더하기 F의 2 홀수 번째는 음수가 되고 짝수 번째의 개수는 양수가 되는 그 친구가 나오겠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면은 홀수 번째에 있는 친구의 2배가 나오겠고 넘겨주기. 됐지? 근데 이 생각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나는 계속 물어본 거지. 첫 번째 입시 어려 그러면 첫 번째 게 무슨 말이야? 5분의 1
왜 이렇게 나오냐고? 저기 일반형이 아예 대놓고 있잖아. 저걸 0부터 쭉 20까지 대입한 건데 어차피 첫 번째가 뭐겠어? 얘가 없고 얘가 싹다. 그 다음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 세 개. 지금 여기에서 그 틀을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 그러면은 이게 1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 뭐요? 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게 왜 0부터 시작하냐고 묻는 게 1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냥 저희 형태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기본 정의 자체. 쌤이 저번에 쭉 써가지고 내내 하루 종일 설명했던 거 있잖아. 그 내용 형태가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러면.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됐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찬영아. 해설지 좀 한번 봐. 해설지를 주는 이유가 괜히 주는 게 아니오. 읽어보고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서 질문하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안 됐어. 잠깐만 얘 전화 왔는데 무슨 얘기 좀 하고. 나는 모르겠어. 이걸로 무슨 먹을 얘기할까? 지금 일어났어요. 기대돼. 머리가 아파요. 아니 헤드에이크. 미쳤네. 이걸 다 클릭 볼. 수영병이야. 어? 몇 시간 남았네. 지가 전화하고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시다. 중딩들이 이거 이 새끼들이 이거 갖고 놀다가 어디다 놨는데 이거. 나가다니. 초록색 펜이네. 저희들 나가다. 카메라 나가는 아이 중딩놈 새끼들. 이거 한번 잡죠. 갑시다. 너무나 잘하세요. 아이씨 100%야 100%. 왜냐면은 얘네들이 여기 이거 권총 갖고 놀더라고. 아닌가? 괜히 엄한 사람 잡을까 봐 무섭네. 합시다. 자 확률입니다. 쉽고요. 왜 쉽다고 대본에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근데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자 일단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퍼센트로 생각을 하고 했었을 법한 그런 확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어디 갔어 진짜. 지용이요? 초록색. 아니 초록색 펜 이게 뭐 내가 근데 더 빡치는 거 지금 내가 맨날 오늘 이거밖에 안 쓰단 말이야. 자기 필통에 넣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 할 때. 그러니까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딴에 펜을 넣는 거지. 애들 원래 그런 뜻이 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좋아.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어들 살짝 설명을 해보면은 시행이라고 하는 형태나 사건 같은 거 이제 뭐 지금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깜짝이야 어떤 것들의 동작을 해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이나 관찰 따위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어 하나를 딱 짚어서 단어 하나를 딱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필두로 문제를 바꿔주면 돼. 간단하게. 바로 표본 공간이고요. 표본 공간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다시 보면은 왜 보네요. 뭐 몇 개 읽어볼게요. 2번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다 라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조금 바뀐다는 거. 그럼 당연히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바뀌면서 무슨 얘기들이 이제 다시 나와? 집합에 대한 모든 성질들이 다 다시 살아나야 돼. 됐죠? 쉽습니다. 집합 쉬웠잖아. 그럼 표본 공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 그 사건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그 모든 사건의 결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건 딱 이 단어 하나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만. 됐죠? 됐죠? 그럼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을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라고 할 수 있겠고 6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죠. 됐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이 된다는 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건 없고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두 가지. 바로 배반 사건과 여사건입니다. 어차피 다 다시 나갈 거야. 어차피 다 다시 나갈 수밖에 없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반이면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진영? 왜 늦었어? 원래 지금 몸이 좀 좋아서 안 올라갔었는데 그럼 그걸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했는데 하고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아니 자, 아무튼 됐죠? 그리고 여사건이란 그 녀석을 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됐죠? 여사건이란 집합 A가 있고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이 바깥쪽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A와 A의 여집합 어떤 주어진 사건과 여사건도 어차피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얘도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은 잘못 얘기했는데. 미안 다시 할게. 배반 사건은 여사건은 배반 여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냐면 여사건이라는 특징은 뭐야? 어떤 사건,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머지 경우의 수를 싹 다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사건은 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사건은 분명히 교집합이 공집합이 맞거든. 그렇지만 반대로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배반이라고 하는 글씨 자체가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만 그냥 받아들여. 이게 끝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사건은 여사건대로 보이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필기의 양이 어느 정도가 조금 더 들어오셔야 좀 더 편한 풀이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거.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전체 공간, 표본 공간은 그럼 뭐가 될까요? 1, 2, 3, 4, 5, 6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면은 6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1, 2, 3, 4, 5, 6이 존재하잖아 사실.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 전체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1, 2, 3, 4, 5, 6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거기에 개수만이 존재했던 것 뿐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개수는 들어가진 않는 거고 그냥 그 모든 사건에 대한 결과물들,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상황들의 결과를, 시행의 결과를 그냥 원소로 갖는 거라는 것뿐. 그럼 이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가 있어요? 2, 3,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제 집합 이런 애들 막 나가는데 어떤 놈이 12하의 소수인데 2, 5, 7, 3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미친놈이 3을 원래 알았으면 하든가. 자, 그때 뭐예요?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배반 나왔으니까 일단 무슨 생각하자? 무슨 뜻이야 말 자체가? A와 교집합인, 공집합인 녀석을 이야기를 한다.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집합 A와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은 어떤 녀석이 되는 거야? 1과 4와 6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부분집합에 대한 메인 내용들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2의 n제곱개. 됐죠? 이때 n이 뭐야? 원소의 개수. 그러면 2의 세제곱 몇이야?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n개가 부분집합 개수예요. 2의 n제곱개가 부분집합의 개수, n이 원소의 개수. 설명 좀 하고 가볼까요? 왜 이래? 결국은 1, 4, 6을 포함을 하냐 안 하냐야. 근데 방금 설명했던 걸로 가볼까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걸로 1, 4, 6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B에 딱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4는 2가지. 6은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이것도 좋고 아니면은 1, 4, 6을 선택을 하자는 거야. 1, 4, 6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이것도 돼요. 됐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많겠죠. 진영? 괜찮아? 네. 많이 지영이가 조금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웃냐 안 웃냐야. 그냥 조금 하고 있는데 안 웃고 있으면 좀 뭐가 이거 안 좋아. 괜히 이렇게 해서 웃지도 못하고 있네요. 웃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확률입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시행 결과들을 어쨌건 원소로 가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잖아요. 말이 거창한 것 뿐인 거지. 내가 편하게 얘기해볼게. 야, 이제 확률을 집합처럼 풀어. 이 정도의 느낌이야, 그냥. 됐죠? 근데 우리가 그 알맹이까지 쏙 들어가진 않고 내용들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 그럼 이때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사건 A에 대해서 그 A를 표본 공간으로 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뭐를 잡을 거야? 지금부터 PA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앞에 P가 붙으면 뭐인 거야? 확률인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 짓을 진도 내용이 책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됐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 앞에까지의 경우의 수 파트들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단원이었고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지금 뒤쪽으로 가는 통계 파트를 이제 버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지면은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차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던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라고 하는 친구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표현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안 쓸 수는 없겠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을 지금부터 S라고 보통 주도록 할게요. 근데 뭐 내가 지금 뭐 주저리 쓰고 있지만 딴 얘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보다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어렵게 받아들일 건 없고요. 그냥 갑시다. 넘어올게요. 예제 2번입니다. 자, 똑같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가 되겠고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2, 6, 3, 4, 5, 6이 또 있어요? 없죠. 몇 가지? 5가지. 끝. 이거 아니야? 이게 다야. 한 번 더 가볼게요.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경우입니다.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이려면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중에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있어? 홀이 곱하면 되겠죠? 앞에 주사위에서 홀수일 경우의 수가 3가지, 뒤에도 홀수이려면 3가지 이거 곱하면 9가지가 되겠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웃기지 않아? 아니 앞에서 뭐 표본 공간이네 뭐 그지랄 다 떨어놓고 와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 자 5명이 있을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이죠. 그럼 A와 B가 이웃한대요. 그럼 경우의 수는 뭐? A와 B가 서로 이웃한대. 야 이쯤이면 이제 해야 돼. 2팩 곱하기 3팩. 제일 일반적인 형태죠. 2팩 곱하기 4팩을 해주면은 왜? 2팩은 A, B를 묶은 거고 묶은 상태에서 그 둘이 바뀌는 경우를 일단 따졌어요. 그 다음에 팀이 전체가 일단은 4팀이 됐으니까 4팩 됐죠? 넘겨주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5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서로 이웃하지 않게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5팩이고요. A와 B가 이웃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하자? 반대 대상을 먼저 놔요. 그럼 뭐가 돼 일단? 3팩이 되겠죠. 일단 AB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자리 몇 군데 중에? 4군데 중에. 그럼 뒤에 곱하기 뭐 쓰면 돼? 4 P 2를 쓰면 되겠죠. 그게 뭐야? 4 곱하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니네 같으면 이런 거 낼 거야? 니네 이거 안 낼 거잖아. 어? 나빠가지고. 좀 쉬운 거 좀 내주든가. 니네도 안 낼 건데 니네한테 맡기냐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무슨 연습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방금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먼저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 4군데 중에 2군데를 잡아서 들어갔지. 이걸 좀 바꿔볼게.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A와 B가 일단 있을 때 자리를 둘이 바꾸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일단.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와 B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맞지? 그럼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갈 때 나눠볼게. 됐어요? 그럼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A, B 둘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요거 안 할게. 2가지에다가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됐지? 됐지? 그러면 여기 셋이 있는데 남은 둘이 있지. 그 둘이 어떻게 쓸 수 있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뭐가 있어? 둘이 바뀌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곱하기 2. 이번엔 다시 한번 봐봐. A와 B 사이에 두 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A와 B가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일단 두 명 선택해볼까요? 3 곱하기 2가지. 순서 바뀌는 것까지 센 거야. 그럼 남은 한 명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지. 안쪽에 셋 다 들어가면은 A, B가 바뀌는 경우의 수 안쪽에서 3패 끝. 이거 다 더하면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지금 정말 시간대기 없는 방법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상황에 맞추는 연습과 됐죠? 문제의 상황에 맞추는 연습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숫자로 구현해내는 경우의 수로 구현해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도 연습을 통해서 가지고 가긴 하지만 방학 기간에 이 연습을 해놓으면은 그냥 읽고 푸는 내용이 돼. 근데 읽고 푸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직도 좀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에 조금은 좀 더 결이 더 있다 보니까 여전히 수학을 뭔가 계산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산하면 뭔가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맨날 수투나 미적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맨날 그러는 거야. y는 ax 세제곱 더하기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쓰는 거야? 뭔가 계산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니까.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해. 그러니까 제발 연습 좀 해봤으면 합니다. 선생님 저거 연습을 써야 되지 않죠? 나 원탁이 못 봤네. 미안해. 나 이거 왜 까먹었니? 그래서 원탁 형태니까 일단 경우에 다시 가보면은 나누기 5가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건 간에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나열될 때 일단 원탁에 먼저 앉았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 나눠주는 것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배구공과 뭐 농구공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일단은 모두 축구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이는 것처럼 뭐 먼저? 전체 경우의 수 먼저. 전체 경우의 수 구하면 뭐가 돼요? 전체 공이 몇 개요? 12개가 들어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12C 3중에 축구공이 모두 다 나오는데 3개를 뽑고 싶으니까 경우의 수는 5C 3가지가 되겠지. 됐죠? 당연히 까먹었겠지 지금쯤이면은. 근데 자꾸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연습 어차피 하면은 될 것이고. 한 번 더 이번에 농구공이 2개 나오려면은 전체 경우의 수 12C 3중에 됐죠? 농구공 2개 나오니까 4C 2 그리고 남은 8개 중에는 하나만 곱해주면은 계산 끝. 공기 구분하는 마지막에 80 아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공끼리 구분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농구공끼리 다르다고. 농구공끼리 지금 정리가 다르다고 봐야지. 농구공이 상태가 저길 텐데. 근데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구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냥 누적치로 경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같은 문제, 아까 질문 나왔던 게 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카드를 구분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얘기가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카드는 같다고 판단을 하는 게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색깔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종류는 같은데 다른 느낌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지. 말이 맞지? 오케이? 말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이번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더니 11번에 2번 꼴로, 이 꼴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가 이거밖에 없거든. 이 문제밖에. 됐죠? 그래서 결국은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대. 결국은 거꾸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 거야?
흰공 두 개를 연속해서 흰공 두 개를 뽑을 확률이 결국은 11분의 2라는 얘기를 한다. 그럼 흰공의 개수를 x개라고 잡아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1c 2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흰공 두 개였으니까 xc 2를 계산을 해준 결과값을 11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됐죠? 연산 계산을 해주면은 x가 5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뭐가 가능해져야 돼? x에다 숫자 넣어서 정리하는 것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끊어지긴 해야 돼서. 자,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나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P는 뭐라고 했어요? 확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렇다고 원칙대로 다 지켜서 할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봐야 소용없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들만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우리 수투에서 했던 리미트나 시그마 이런 것들처럼 니네가 여점이 여기는 안 가. 여기가 앞에가 n인지 p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필기해요 이거. 첫 번째 뭡니까? 원래는 원소의 개수라는 문제죠. 원소의 개수. 그래서 n이 앞에 붙지. 근데 양변에 뭐를 한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쓰라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분모에다가 다 깔아주면서 확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거 배반이면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러므로 뭐를 알 수 있어? 배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A 교집합 B가 뭐가 되겠어? 확률이? 아 이거 왜 안 썼냐 공집합을? 오 잘됐다. 공집합이 되겠고 그러면 P A 교집합 B의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뭐가 돼 그러면? 0이 되겠지. 원소가 없는데. 됐어요? 하나 더. 이때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해? PA 빼기 PA 교집합 B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의할 거 써줄게. 원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와 같아? A 차집합 B와 같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PA 교 B의 여집합을 PA 차 B로 표기하는 이런 표기법이 없어. 됐어요? 이걸 쓰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어차피 A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A 차집합 B라는 얘기는 순수한 A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순수한 A 분량은 어차피 A라고 하는 녀석에서 교집합 B를 뺀 거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이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PA의 여집합은 그리고 뭐와 같다? 1 빼기 PA와 같다. 하나 더 남았어요. 아이씨 어디 갔어 진짜. 위치 추적 못해요. 위치 추적을 내일 미쳤다고 저걸 위치 추적하고 있어. 하나 뭐 남았어요? 모르는 거 없지? 뭐였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다.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요. 이걸 못 외운 게 T가 언제 나느냐? 다음번에 중간 한 3타임 정도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추가돼서 그때 갔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이 어버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인디언밥 좋습니다. 인디언밥을 다 한 개씩 쓰는. 오케이. 많이 싫어. 아 만지지 마. 자 그만.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질문이래. 갖고 오는 거야. 거기 갖고 와, 이 문제를. 질문이래. 그래? 야, 너 이거 써봐. 못 써. 못 써. 이게 외우는 게 먼저가 필요해, 솔직히. 근데 이걸 가지고 외웠다. 아, 선생님, 저 쓸 수 있어요. 아, 질문이, 쓸게. 써. 그럼 여기 쓸 거 다 들어있어.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여기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여집합으로 드모르간이 일단 가능하겠죠. 됐지? 근데 전체 여집합에 대한 사건이니까 우리는 또 여사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 빼기 P A 합집합 B로 바꿔줄 수 있겠죠. 얘가 10분의 3이라고. 그럼 뭐가 가능해요? A의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죠. 됐죠? 그럼 A 합집합 B가 나왔으니까 뭘 쓸 수 있어요? A 합집합 B가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합에다가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다를 쓸 수 있겠죠. 이쪽이 또한 10분의 5인 걸 봤으니까 합이 10분의 8이니까 교집합 B는 뭐가 돼? 10분의 1이 돼주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쫓아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지고는 답이 없는 거야, 솔직히. 이게 필기가 앞쪽에 돼 있든 어디에 있건 상관이 없이 어쨌건 간에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결국은 얘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틀이. 됐죠? 솔직히 끝났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나머지 이제 또 정리가.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오늘 하는 파트, 이 확률 파트까지는 조금 쉬워. 뒤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외우세요, 제발 좀. 몇 개 아닌 거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일단. 자, 1부터 20까지 적힌 숫자의 카드에서 이미 한 장을 꺼냈는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20분의 일단 3의 배수 6개가 있겠고요. 4의 배수는 5개가 있겠지. 그럼 뭐가 겹쳐? 12의 배수 하나가 겹치는 걸 볼 수 있겠죠. 상황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요. 계산하면은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번에는 비슷하게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을 때 일단 모두 다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2 중에 흰 공이 나오는 4C2거나 혹은 뭐가 있겠어? 검은 공이 나오는 5C2가 되겠지. 됐나요? 그렇죠? 교집합이 어차피 공집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위쪽을 보면은 뭐 배반 사건인 경우 아닌 경우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흰 공과 검은 공을 하면 그럼 교집합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상황을 보면 안 겹치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사실. 그지? 근데 안 겹치네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황을 나누면 되겠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나가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고. 마지막 이때 흰 양말 4개랑 검은 양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전체 7개의 양말 중에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7C3 중에 우리는 반대 상황을 구해주도록 합시다. 여사건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니까 모두 다 하얀 양말인 경우의 수 4C3의 경우를 전체 경우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35분의 31이 나와지겠고요. 자, 숙제 분량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